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네. 그냥 네. 편하게. 네. 저는 그 일명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네,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의 교육이나 경영이나 네. 혹은 교사 교육 이거를 하고 있는 네. 영유아 교육 디자인 연구소 소장 라지순입니다. 아, 소장님이시구나. 네. 안 그래도 좀 그런, 저도 저는 교육 사업을 안 했었죠? 안 하다가 이제 여성 창업 이런 교육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마침 또 교육 사업을 하신다고 네네. 해서, 아, 이분 꼭 만나봐야겠다. 대표님의 얘기가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유치원 선생님들의 교사 교육? 이런 거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총 경력을 따지면 저는 한 20년 이 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국공립 교사였다가, 그러다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만 해도 경력단절이 그냥 단순하게 결혼하면 그만둬도 썼어야 됐어요, 선생님들도. 선배 언니 얘기 들으면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예의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아이 낳으면서 해야 되겠다는데, 그럼 나도 이런 관련 직종을 했는데, 우리 아이를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제 눈에 안 찼거든요. 제가 교사니까.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해보자. 그때부터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게 몇 살 때? 그게 제가 큰 아이 낳고 나 지금 28살 때요. 되게 옛날이구나.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창업을 해서 처음에 좀 두려운 게 많았거든요. 엄마들이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가 있는 기관에 엄마들이 보낼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마들은 똑같더라고요. 본인의 아이를 키우는 기관이면 얼마나 잘 챙기고 먹을 거 잘 먹일까 똑같은 맞벌이 엄마 마음으로 해서 그래서 되게 그때 운영을 잘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진행되었고 저는 이제 한 분야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그 일을 하기보다 좀 더 좀 전문화된 다른 또 창업도 하고 창업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연구소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창업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그때는 처음에 좀 작은 연구소를 운영했거든요. 네, 연구소.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연구하는. 우리 원에 와서도 좀 교사 교육을 해달라. 그리고 원장님 참 운영을 잘하는데 나도 좀 이런 거 가르쳐달라.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삼삼오오 아는 분들 얘기해 주다가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다 해서 좀 작은 연구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또 해외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그때는 좀 적고 그래서 해외에 나갔어요. 근데 해외 나가면 이 현장 경험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현장에 있을 때는 아주 교육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나는 지금 현장에 떨어져 있으니까 해외에서 시차도 안 맞는 해외에 있으니까 나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에서 또 코로나로 의도치 않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인스타로 좀 채널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코로나하고 또 맞물렸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조금 공유하면서 인스타로 교육 채널 운영하고 그때는 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완전 초기인가 보다. 맞아요. 줌도 생기기 전이어서 생기긴 했지만 사람들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카톡으로 모아서 얘기 나누고 이러한 소스들을 막 하다가 그게 조금씩 점점 커졌어요, 규모가. 그리고 제가 다시 복귀해서 저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현장감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네트워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와서 이제 연구소를 다시 창업하고 그 연구소를 또 창업하면서 또 막 설명하다 보면 엔잡러까지 나오는데요. 창업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이들 발달 기록인데 이 발달 기록을 매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기록도 잘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발달 기록은 아이들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할 만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괜찮다. 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진흥청에 지원해서 고도화까지 해서 그걸 상용화해서 이제 다른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아이들이 체크하면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네요. 그죠. 근데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예전에도 제가 뭐 창업을 하고 잠시 그때는 폐원하고 다시
다시 해외 나갔다 다시 또 재창업한 거라 네,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그래요. 어쨌든 시스템을 개발하신 거잖아요. 개발해서 지원 이제, 사업가지고.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네. 연구소도 운영하고 그 외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고. 오, 멋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네. 이렇게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네, 제가 네. 이제 연륜이 있다 보니까 많아지더라고요.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그 지원 사업 때문에 사업 계획서. 맞아요. 그때 이제 최초로 제가 네. 적어보고 이게 지원 사업이 가능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되더라고요. 왜냐면 안에 아이템이 맞아, 아이템이. 네, 좋아하네. 아이템이 이 지금 충분하다. 지금 없는 시스템이어서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됐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시장을 가지고 계시고. 네, 맞아요. 전문성이 좀 인정이 되고 그 고객이 네. 확실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선생님들의 사이트를 이제 그때는 계속 사이트가 이동되는 네, 단계여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 잘 맞물렸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그때 했는데 운 좋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고도화하는 사업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또 통과가 되고 해서 무슨 지원 사업 되신 건데요? 네, 중소기업진흥청의 네, 스마트 지원 서비스 사업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그건 정말 저희 자의력을 다 하나부터 한 거였거든요. 정말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서 이제 워크만 대표님을 안 게 이제 앞으로 나도 다른 정부 지원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이런 거는 요즘은 더 많아졌을 텐데 그럼 정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매일 찾아볼 시간도 없는데 그 단톡에서 매일매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창업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2015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9년 정도 됐으니까 계속 뭐 어디 다니면서 이제 뭐 메일링 서비스 신청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꽤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월요일 날은 무슨 메일 오고 화요일 날 무슨 메일 오고 막 약간 아니면은 또 다니던 사이트들이 있어서 좀 자리 없으면 좀 몇 개 제가 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죠. 정보성 싸움이라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저하고 연관은 안 됐지만 계속 이제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 업로드하면 이런 그 트렌드를 좀 맞아, 읽을 수 맞아. 있어요. 저도 그걸 맞아요. 공부를 제가 네. 필요 없으면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라도 보니까 이런 교육이 있네, 맞아요. 이런 직업이 있네, 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네, 뭐 이런 행사가 있네,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또 공부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막 하면서 신청해놓은 것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바빠졌거든요. 은근히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도 되게 어떻게 보면 돈을 사서라도 정보를 막 받고 싶은데 그 사람 경험한 것밖에 저희는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네. 그것도 너무 좋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칭찬받으러 왔네요. 용기, 에너지를 얻고 가는 오늘. 아니, 저도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생태 유아 미술 이런 거를 하시던 뭐 직근공예 뭐 이런 거 하시는 생태 뭐 염색 같은 거 하시고 이런 선생님이 자기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할 건데 우연히 소개를 받아가지고 너가 창업팀에 한번 들어와 볼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한 6개월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유치원에 대한 어떤 그 문화를 조금 접하게 됐죠. 네. 그랬더니 뭔가 되게 유치원 선생님들의 특징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대표님처럼 사교적이고. 그죠? 어머니들을 항상 맞아요. 대하고 네, 또 네. 이제 아이들도 또 이렇게 네. 사교적이시고. 일단 또 되게 마당발이시고. 그래요? 네,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뭔가 딱 유치원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좀 저도 잠깐이지만 접했던 일이니까 좀 되게 반갑다고 네, 느꼈었거든요. 궁금한 게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치원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유아교육계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있는데요. 이제 제가 담당한 거 어린이집이에요. 네. 이제 유치원은 이제 만 3세부터 가는 기간이고 네. 어린이집 이제 태어나서부터 전 연령에 가는 기간인데 어린이집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원장님을 위한 교육이 많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교육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아이들 뭐 교재부터 상호작 이런 거 많은데 그게 오히려 다른 게 달라요? 네, 오히려 원장이면 운영에 관한 경영을 좀 경영 관련된. 네. 근데 그거를 교육해 준 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근데 오픈했다고 부모님이 오진 않아요. 네. 뭐 저출생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에 어떤 교육 철학이 있으면 운영 철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교육이며 또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그 19년도부터 계속 교육 채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생각보다 저희 직종이 되게 아날로그적이에요. 이런 디지털하고는 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계속 좀 접목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조금 홍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홍보도 조금 마케팅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장님이 원을 좀 브랜딩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저는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원래 그러면 전공은 이쪽이 아니고요. 원래는 제가 다른 그 법행정학을 전공했다가 그래서 근데 부전공 이런 걸로 해서 좀 비슷하게 했다가 그 결혼을 한과 동시에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직종하고 좀 멀어지게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는 지금도 대부분 그렇긴 해요. 경력단자 엄마들이 맨 처음 하는 것이 아이 키우면서 그래도 도움될 만한 게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해도 접근성이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애가 몇 명이에요? 저는 아이가 2명인데 이쪽으로 아예 신경을 안 썼었어요. 아이를 별로 우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옛날부터 조카들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말 잘 들을 때 이제 같이 좀 봐줄까 정말 우는 아이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아이를 잘 케어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쭈쭈하고 예뻐해주는 거를 잘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독여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거든요. 나 생각보다 아이들 잘 보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잘 보고 아이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부모님도 되게 신뢰감을 높여줬고 그래서 제가 몰랐던 저의 재능을 거기서 좀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 일을 진짜 모른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아예 신경을 안 썼다가 이거 관련된 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요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 잘하네 재밌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거의 지금 20년 동안 이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대표님 되게 이렇게 행동력이랑 실행력이 되게 비슷하죠. 같은 에너지는 당기는 그게 있어. 되게 딱 생각하면 또 바로 실행에 옮겨시고 또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또 좋은 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뭐든 좀 먼저 제가 해보지 옆에 얘기보다 내가 먼저 해보고 나의 경험을 조금 맞아. 습득하는 편이에요. 다른 데서 막 이거 하면 힘들어 안 돼 해도 제가 해봐서 힘들면 안 하는 거고. 맞아, 나도 그냥 재밌으면 하는 거고 아무리 말려도 약간 그런 편이어서. 내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남들이 하라고 해도 저도 못하고. 그래도 또 행정과를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유치원으로 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대단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지금은 이제 그 융합하는 다양한 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게 어쩌면 저한테 플러스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유아교육을 학부 때부터 전공을 했다면 학부 때 제대로 그냥 지식만 습득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는 것을 그렇게 배웠을 텐데 저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없이 제가 스스로 찾아서 배웠거든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이 나오지? 따로 찾아서 전공 과목이나 찾아보고 공부할 거 다 찾아서 했더니 훨씬 더 그게 좀 집중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한 전공만 계속해서 파다 보면 조금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면 되지 라고 좀 통통 튀는 좀 다각적인 시각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또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계속 디자인 쪽에서만 사실 있다 보니까 감각도 그렇게 즉흥적이고 그냥 감각적인 즉각적인 그런 것들로만 사실 하다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뭔가 법이라든 약간 행정 이런 사고가 좀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했더니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대학원 논문을 쓰다가 그걸 논문을 마무리를 안 하고 바로 사업으로 했어요. 왠지 논문 이거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논문을 쓰면서 계획하는 방법, 전략을 짜는 방법 이런 거를 그때 제가 공부한 것 같아. 제가 최근에 뭐 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러네. 내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왜 이게 동기가 나오고 뭐 문제점이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결이 이렇게 나오고 그걸 책을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한 번에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었으니까 할 수 네. 있잖아요. 나이는 많아도. 그래서 그때 바로 졸업 직전에 그 지원 사업이 시제품 개발 사업인가? 그거가 선정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머리가 이렇게 완전 전형적인 P 유형에서 J라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습득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예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최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다각도로 생각하는 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볼 때는 이력이 그 학부나 이제 석박은 유아교육 전공을 하지만 네. 그거와 좀 이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되게 플러스였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 행정을 또 공부하셨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서의 해석을 되게 그러니까. 잘해요. 아,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가까우면 좀 서로 상부상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사업계획서를 정말 힘들게 발로 뛰면서 사실 그렇게 배운 거거든요. 어떨 때는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돈도 주고 배우고. 근데 이미 잘 쓰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끼는 디자인을 하셔서 그런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업 아, 계획서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는 맞아요. 있겠죠. 네, 네. 뭐가 중요한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요 부각하거나 강조할 만한 것들 디자인적으로 다 하셔서. 맞아요. 이런 머리랑 이런 머리가 좀 섞이면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셔갖고.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직원도 있고 그래요? 아니, 전 1인 기업이에요. 아. 네, 1인 기업이고 여성 기업 요 두 개 갖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강의도 하시고. 네네. 강의도 하시고 그 사이트도 그 개발하고, 개발하고 네. 와. 다른 네트워크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최대한 저는 협업하는 걸 좋아하지 회사를 크게 성장하는 그게 것보다 맞는 것 같아. 네. 저도 네.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하고 협업해서 네. 네트워크를 맺어서 성장하거나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제가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주면 되게 부담일까봐 맞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보고 1인 기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까지 맞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사업을 이제 시스템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뭔가 이제 저도 회사를 창업하고 나니까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막 무리한데 직원을 막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육센터에 이렇게 입주되어 있으면 자꾸 성과를 막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어떤 그런 좀 압박이 왠지 나 성과 없으면은 막 좀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여기서 내가 막 꼴찌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스트레스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진짜 성장해야 되나? 뭔가 뭐 매출을 계속 성장시키고 막 투자를 유치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잘 가는 건가 했는데 정말 제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죠. 불행해지고. 네. 그러다가 정말 그걸 깨달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진짜 그러면 내가 창업했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또 그 경력 단절 이게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진짜 그냥 1인 기업처럼 해보자. 최근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딱 혼자서 일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성장은 딱 어느 성장부터는 나 혼자서는 이게 한계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사실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말자. 약간 이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 해보자.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통해서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저도 그게 이제서야 저도 대표님 되게 실행력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뭔가 이거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뭘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실행력이 좋아서 이제 대표님하고도 좀 비슷할 거예요.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새로운 걸 막 좋아하니까 뭐더라도 저번에 했던 거에 또 덧붙여야 돼요. 그래 제가 재밌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되게 트렌드 따라가는 기억이다 하는데 저는 예전에 했던 거 계속 하면 너무 재미고 이걸 내가 왜 계속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래서 뭘 하나 덧붙이고 또 계속 덧붙이다 보면 나의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실행력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에서 또 뭐 하지?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해야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내가 강사가 돼야지라고 하면은 뭐 수업이라도 일단 등록을 하고 보는 거야. 네네. 그러면 뭐 등록한 것 때문에라도 뭐 그죠, 가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예. 돈을 투자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내일 알아봐야지, 이따 밥 먹고 알아봐야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바로 네, 네.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가 또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갔는데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생각보다 무료 강의였는데 되게 잘 맞았을 네. 수도 있고, 하여튼 저도 최근에 또 계속 친환경 맨날 그런 것만 하다가 새로운 경험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맞는 건지, 진짜 내가 강의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떤 분야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지금 정확히 찾아가는 저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만큼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자르겠지만 저희 뭐 주변에 아는 언니 중에서도 진짜 실행력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너무 답답해. 그러고서는 안 하고서는 다른 사람 부러워해. 맞아. 그래서 부러워야지. 제가 하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뭐 알았어, 가서 할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마자 짜증다고 해. 하니까 저희 남편도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조금 전 아까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뭐 보내주고서는 부럽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러운 거야 도대체 말하면서 아니 하려는데 안 해요. 하여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력 진짜 요새는 실행력이 되게 또 화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실행력이 이제 자기가 직접 한 실행력, 자기의 경험. 저는 진짜 저도 대표님처럼 뭐가 생각나면 바로 실행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것도 저의 경험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또 극복을 한 것도 엄청난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뭔가 나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고 해야 되나? 난 뭘 해도 어쨌든 뭐든 하겠다. 해봐야지 알지? 약간 이런 자신감? 그런 것들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실패가 계속 쌓이거든요. 실패가 없진 않아요. 근데 쌓이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30대 중반에는 무모한 도전이죠. 나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주위에. 그러면서 막 자책감 들다가 이제는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비싼 강의를 들었구나. 똑같아요. 비싼 강의. 나 그때 안 했으면 언젠가 나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선이 좀 정해져 있어서 아무거나 도전하진 않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부족한 건 누구 힘을 좀 빌어서 내 인력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 이건 전혀 난 못해. 그럼 많이 포기를 하고 열린 짬 그 정도는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점점 나를 조절하면서 맞아요. 예전에 그때는 다 하면 다 될 수 있었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이제는 이건 내가 맞겠구나, 이거는 내가 안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도 그러면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오픈 채팅방 몇 명 있어요? 오픈 채팅방 개수가 20개나 있어요. 그게 뭐 방마다 다 방마다 다. 왜냐면 제가 교육과정을 여러 차시를 중요하니까 녹화본 올리고 숙제 올리고 그래서 아침에는 거의 한두 시간이 오픈 채팅방에 공지하고 뭐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 있으면 이제 대표님처럼 개별 또 채팅을 주잖아요.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답을 드려야 돼서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일을 처리해내야 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데 맞아. 요즘 분들이 더 만족해하는 거는 빨리빨리 답을 줘서 너무 좋대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다고 사람들은 되게 힘들지 않냐, 스트레스 받지 않냐, 이거 카톡 저녁에도 있고 새벽에도 오는데 괜찮은데 근데 전 재밌거든요. 왜 MBTI가 뭐예요? 저 ESTJ. 이인 것 같아, 그지? 근데 저는 여기서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말을 하죠. 원래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긴 하거든요.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또 이해 성향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되게 활발하시고 이제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는 INTJ거든요. 정말요? 아이예요? 네, 네.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는 이렇게 주중에 풀로 에너지를 쓰고 주말이나 하루라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으면은 병나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통 토요일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만 있다든지, 그게 없으면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무조건 한 7시간 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아침에 혼자 일해도 진짜 뭐 8시 출근이면 8시 출근, 6시 퇴근. 그거를 정확하게 지켜요. 네, 네. 그런 성향은 좀 있어서 사람들이 다 저 아이라 그러면 다들 놀래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성향이긴 한데 이제 에너지를 쏟고 약간 그러네요. 너무 사람들 많이 있으면 약간 좀 기빨려가고 맞아요. 집에 맞아요. 가면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뻗어 있고 또 유치원 교육만 한다고 생각하고서 왔는데 그래서 조금 특이한, 저희 연구소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제가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또 그 강의 들었던 분들하고 좀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서 전국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 중간관리자 선생님하고 한 100명 정도 네트워크를 맺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협업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는 현장이었고 그분들은 저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모여서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에 좀 필요한 연구 활동을 좀 하자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문서 만들어서 좀 배포하기도 하고, 주위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뭐 간단한 강의라도 제가 올리면 다른 분들이 서브를 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전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랑 좀 협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또 이렇게, 저희는 사실 엄마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1인 창업 분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조절하기도 네, 편하고. 네. 그래서 저희 뭐 아로마 이런 거 하는 팀도 계시고 그림책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엄마 창업가들의 이제 조합원들이 엄마 창업가들이나 모여서 일단은 이제 선배 제도 해가지고, 만약에 나도 창업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뭐 와서 우리한테 커리큘럼을 받고 이제 비슷한 사람과 1대1 매칭해주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인턴들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풀을 가지고 정말 또 실험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배우고 끝나면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인프라들을 갖고 있으면서 뭐 정말 일거리가 생기면 매칭도 해주고 이 성장 과정을 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조합원들도 사실 대표님들 같은 조합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거리가 뭐 언젠가는 있지 않을까.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제가 새서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피곤하세요? 아니, 뭐, 세종에 이제 놀러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침에 와서 더 설레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원래는 한 11시쯤 출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4시에 일어나서, 일단 오늘 할 일을 다 했어. 다 하고 한 7시 정도 돼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냥 지금부터 나가서 어딘가에 가서 간 김에 구경도 좀 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뭐지? 한 1시간 정도 됐나? 1시간 정도?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또 자기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내가 뭘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도 좀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겪을 때는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겹쳐서 같이 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나의 발생이 됐을 때는 좋은 일이 80%면 그건 나한테 득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 모든 한 20%는 안 좋은 것도 항상 같이 따라오긴 해요. 맞아.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든지 실패한 경험도 나한테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경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좀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해보는데 너무 무모한 도전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나 지금부터 창업해야 되니까 뭐 저도 만약에 연구소, 저는 1인 기업에서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사무실은 따로 없으시죠? 네, 왜냐면 전 사무실 비용 들기 너무 아까워서 굳이 왜 그래? 왜 그걸 다 해봤거든요. 예전에 좀 멋있는 사무실도 해보니까 그 월세가 250만 원 나가니까 영등포에서 내가 이거 왜 하지? 그치. 맨날 그거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면 250불을 내가 벌면서 하는 건데 그치. 이걸 왜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막 갖추고 싶어. 연구소 하고 싶은데요. 사무실 구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물어보면 저 이런 거 할 수 있고 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무료라도 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세요. 맞아. 네. 그거부터 뭐든 조금 소소한, 그리고 요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해도 되고 인스타 라방을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예전에는 뭔가 자리가 있어야 할 수 있었는데 맞아.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소소한 내가 맘카페 활동한다고 맘카페라도 나의 기록이라도 뭘 남기던지 그치. 어떤 분들 보면 요리 잘하시면 요리를 계속 남겨서 이 사람의 이미지화를 만들어가면 이 사람이 뭘 해도 다 신뢰성 있게 될 텐데 그래서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하시는데 다만 올바른 일을 하셔야 돼요. 네, 올바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내가 뭔가 사업성을 계속 남기면서 좀 자본이 조금 더 축적이 되면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우칠 수가 있어요. 돈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올바른 길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남을 도와주는 일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요즘은 네이버 카페 뭐 온라인 기업이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거를 강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이버 카페 어떻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만드는지만 궁금한데 거기 보니까 서로 막 그 회원가입 해가지고 막 조회수를 높여주는 거. 그건 올바른 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데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이게 성공하게 만들려면 운영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을 알려줘야 올바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게 바른 방법인지를 계속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따져서 올바르지 않으면 나중에도 무조건 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한테나 물어봐서도 이게 당연히 한 거지 괜찮은 거지 라는 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요새 너무 사기꾼 같은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거기 안에 집단이 있으면 그래도 되지 않나 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맞아. 네. 저도 그런 것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뭔가 컨설팅 같은 거라도 받아서 내가 강연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저보다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저한테 그대로 막 몇백만 원 받고선 전수하듯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어쨌든 늦더라도 그냥 하나하나씩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조금 소심한 분들은 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잘하면은 이걸 안 해도 되죠. 그치. 맞아. 근데 나처럼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움이 더 될 수 있거든요. 나도 못했는데 지금 해봐요 하면서 그게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각 파트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대표님도 뭐 좀 진짜 막 실패했던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실패했던 거 있죠. 처음에 이제 연구소 했을 때 너무 연구소 비용적인 거 왜냐면 카페처럼 하고 싶었거든요. 맞아. 이상향이 있지. 내가 뭐 맞아. 이렇게 인테리어도 예쁘고 여기 오면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같아서 그래서 막 인테리어도 엄청 많이 신경 쓰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는 내가 이 월세 하려고 강의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딱 2년 만에 접었어요.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더 이상은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요. 저도 그랬잖아요. 청년 창업 때 저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막 런칭 파티하고 5천만 원 한 4개월 만에 다 썼어. 그래가지고 진짜 또 뭘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저도 망했었죠.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거의 얘기는 또 혹시 뭐 제가 질문해줬으면 하는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또 뭐지? 뭐 오늘 계획, 앞으로의 계획. 맞아. 이것도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막, 무슨 얘기가, 평소에 강의에서 뭐를 던지면 강의는 잘하는데, 내 얘기를 하려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대표님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너 꿈이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뭐 하려고 그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직종에 있는 한에서는 많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실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올해보다 내년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모델링이 아니라 네. 우선은 올해보단 전 내년이 지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이든지 모든 성과가 나는 게 이제 저의 목표거든요. 항상 네. 이제 저의 기반으로 해서 네. 계속 뭐 내년의 목표를 위해서 네. 조금 높은 상향으로 목표를 잡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내년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그죠. 하고. 그래서 이제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은 요 정도 할 수 있겠다를 한 1-20%더 조금 높게 잡고 그거를 좀 맞춰 가려고 하고. 그래도 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목표를 정한다고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는 가지 않아요? 비슷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뭘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최상의 목표는 뭐냐면 70까지는 일을 하되. 이제 왜냐면 그 나이를 정해놔야지. 지금도 나이 많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저는 30대도 찾아가보고 60대도 찾아가고 제 나이로 뭘 해요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맞아.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살까지 일을 하지는 좀 정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까지 일을 하고 지금 있는 일을 아마 이거와 비슷한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70이 되면 이제 그때는 좀 힘드니까 장난감 가게를 하는 할머니를 할 거예요. 그게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그냥 아주 작은 예쁜 가게도 상관없는데 거기 안에 아이들이나 누구나 좋아하는 하나가지 장난감을 갖다 놓고 와서 팔기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잔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그 역할을 내가 그 나이 때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 오는 그 할머니 선생님. 맞아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애들 오면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엄마 오면 엄마랑 이야기 나눠주고 그거는 내가 그 나이는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재밌다. 그리고 갑자기 한 작년에 생각나긴 나 70대면 뭐 하지? 나는 원래 목표는 70까지만 일할 거야. 그냥 난 편하게 놀 거야. 에너지도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다가 그때 되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은 공간에. 근데 진짜 70대도 아마 에너지가 넘치실걸요? 제가 소셜 티처스라고 무슨 이제 그 사회적인 그거 같이 강사 양성 과정이 이제 돼가지고 목요일날 첫 수업을 갔어요. 갔는데 저희 조가 이제 한 40명 정도 돼서 9명 정도 된 게 한 5조 정도 됐었어요. 저희 조에 9명이 있는데 저만 여자, 40대 여자, 나머지가 다 50대 이상의 저 아저씨. 그 1조도 그렇고 2조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앉아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30, 40대가 많았대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니어들이, 은퇴 시니어들이 할 일이 없어.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야. 은퇴가 당겨지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제 우리는 정말 100세 시대도 그죠. 아니고 우리 세대는 120세 맞아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70도 사실 젊은 거지. 그죠. 80, 90대도 활동하고. 할 수 있죠. 친구 선생님도 90 몇 살까지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은퇴 시니어들이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시니어 아저씨들의 도전하는 이야기를 찍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맞아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볼 것 같은 거야. 맞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뭔가 우리 때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옛날엔 60부터 이제 놀 거야. 그죠, 맞아요. 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래서 잘하고, 자기가 잘하고 뭘 할 수 있는지는 뭐든지 해보셔야 돼요. 맞아. 실행을 해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들으면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안 내주고 내 거 아니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요즘 새벽 기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야인성이거든요. 맞아. 근데 다들 새벽 기상 해야 되는 거 하는데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하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해봤는데 되게 개운하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 또 자기한테 맞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에 맞추는 게 아니고 경험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또 자기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뭐 내가 뭘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도 좀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겪을 때는요, 그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겹쳐서 같이 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나에 발생이 됐을 때는 좋은 일이 80%면 그건 나한테 득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 모든 한 20%는 안 좋은 것도 항상 같이 따라오긴 해요. 맞아.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든지 실패한 경험도 나한테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경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좀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해보는데 너무 무모한 도전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나 지금부터 창업해야 되니까 뭐 저도 만약에 연구소 저는 1인 기업에서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은 따로 없으시죠? 네, 왜냐면 전 사무실 비용 들기 너무 아까워서 굳이 왜 그래? 왜 그걸 다 해봤거든요. 예전에 좀 멋있는 사무실도 해보니까 그 월세가 250만 원 나가니까 영등포에서 이거 왜 하지? 그치. 맨날 그거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면 250불을 내가 벌면서 하는 건데 그치. 이렇게는 내가 이 월세 하려고 강의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딱 2년 만에 접었어요. 마지막으로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진짜 솔직히 강의에 뭐 이렇게 강의해보셔서 알지만 비디오 다 끄고도 혼자 말 잘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 진짜 그냥 이제 자유롭게 뭘 주제를 던져도 강의 잘하는데 유튜브 이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뢰를 받고 살도 빼야 되나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었어? 구독자 10,000명 되면 할게 뭐라는데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도 멀리까지 와주시는데 근데 처음에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저랑 되게 비슷한 분이다. 그래서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채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워킹맘 한 분은 내 마음이 조금 더 닿아서 마음이 좀 움직이는 분이 계실 거야. 그게 좀 그럼요.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시간 정말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 그러면은 워크맘 안녕.